확률 변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시행에서 자,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자, 변수라고 한다는데 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느낌이 안 온다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주는 게 좋겠어. 자, 그러니까 확률이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률 변수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확률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랬을 때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고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그치? 이거 6가지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게 변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변수를 내가 x라고 보통 두면 여기 아래에다가 확률을 적을 거야. 자, p는 확률이잖아. 확률.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죠. 2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6분의 1이고. 자, 여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다가는 보통 합을 적는데 합은 1이겠죠. 이걸 다 더하면. 자,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1, 2, 3, 4, 5, 6 이거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렇게 표로 각각의 확률을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내는 것을 확률 분포표라고 해.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 관계 자체는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거를 표로 나타낸 이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 자, 중요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지. 흰 게 3개가 있고 검은 게 2개가 있어. 여기서 2개를 뽑는데 나오는 흰 공의 수. 자, 여기서 2개를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수. 자, 이게 확률 변수면 확률 변수는 자, 여기서 2개를 뽑는데 흰 공이 자, 나올 수 있는 수는 0도 가능한가? 가능하지. 그 다음에 2개 중에 1개가 흰 공일 수 있고 2개가 다 흰 공일 수도 있지. 자, 0일 확률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5개에서 2개를 뽑으니까 5이 2가 돼서 10이야. 자, 0, 흰 공이 0개면 3C 0에다가 2C 2가 되지. 그럼 그게 1 곱하기 1이니까 여기 1이 되고 2가 되는 것은 뭡니까? 3C 2, 2C 0이겠지. 그럼 3C 2가 3이니까 여기는 3이고. 그럼 얘는 계산해봐야겠지만 이거 좋은 방법 아니니? 다 1이니까 여기는 안 해도 10분의 6이겠구나. 자,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표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확률 변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확률 변수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뭐 주사위 눈이 1, 2, 3, 4, 5, 6 이렇게 끊어지잖아. 주사위의 눈이 5.4개 이런 거 없잖니? 자, 요 사이에 없어요. 연속되지 않고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이산이라는 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산 가족 상보 들어봤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는 여러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해주면 확률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자,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 키
몸무게 뭐 이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키가 뭐 150으로부터 190 사이에 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키가 150, 151, 152 이런 것들만 가능한 게 아니잖아. 150하고 151 사이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존재할 수 있는 값들이잖아. 자, 이런 것처럼 어떤 구간이 있을 때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응할 수 있을 때, 자, 이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주사위의 눈, 동전의 뭐 개수, 뭐 이런 느낌, 연속, 키, 뭐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쉬워. 그런데 이 확률 변수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얘를 함수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자, 용어야, 용어. 자, 그냥 가볍게 정리하면 돼. 함수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는 이름이 있어요.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얘기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냥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 뭐야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를 다루는 개념이야. 반면에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 그래서 확률, 질량 나오면 이산이고 확률, 밀도 나오면 연속이야. 자, 굉장히 좀 사탐스러운 분위기가 돼버리고 있는데, 나 이런 분위기 좋아해 아주. 좋잖아, 사탐. 이게 딱딱 정리하는 수학이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아무튼 교통 정리를 잘 하시라고. 아,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방식이 있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 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프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잘 생각해봐라. 이산 확률 변수는 변수의 특성상 표가 편하겠니? 그래프가 편하겠니? 표가 편한 거야. 1, 2, 3, 4, 5, 6 이러고 끝나는데 그래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전범위에 걸친 필요 없단 말이야. 필요한 거면 딱딱 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표를 공부하고 그래프는 공부하지 않아. 반대로 확률 밀도 함수 또는 연속 확률 변수는 표로 나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지. 학생의 키를 모든 실수에 대응할 수 있는데 위에다가 그럼 모든 실수를 다 쓸 거야. 어쩔 거야. 불가능하고. 그래서 여기는 표를 안 공부하고 그래프를 공부해. 그러면 뭔가 함수는 표보다는 그래프하고 연관성이 많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는 중요하게 공부를 하지만 확률 질량 함수는 미안하지만 그냥 이름만 가볍게 알고 넘어가면 돼. 문제에서 확률 질량 함수 어쩌고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확률 질량 함수는 뭐냐면 우리 확률 분포표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있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의 대응 관계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래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이산 확률 변수는 표가 중요해. 표를 잘 읽고 거기서 잘 대처하면 되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래프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놓고 이산 확률 변수부터 공부를 할 텐데, 자, 문제를 풀면서 개념 설명을 그냥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 어쩌고 나왔지? 그럼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표 그려야 되나 보다. 자, 변수가 1, 2, 3이래. 여기 괄호 안에 써 있어. 자, 그러면 표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표는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부분하고 확률을 나타내는 부분 이렇게 있는 거야. 확률 변수는 1하고 2하고 3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맨 끝에는 보통 합을 적어. 합은 1이겠지. 그런데 확률 질량 함수 내가 뭐라고 했지? 여기 윗줄하고 아랫줄 사이에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그냥 식이야. 알겠어요? x가 1이야. 그럼 여기 x에다가 1을 넣어줘. 뭐가 돼? 1의 제곱 k니까 1k, k.
자, 2를 넣어줘. 뭐가 돼? 4K, 여기 9K 이렇게 됩니다. 자, 14K가 1이야. 그래서 K는 14분의 1이야. 자, 벌써부터 초등스러운 그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지 않니?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넘어가. 자,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라지 x의 제곱. 자, 제곱이 1이래. 그러면 뿔마 1이지? 그럼 확률이, 자, 확률 변수가 1인 확률 또는 마이너스 1인 확률 물어본 거 아니겠니? 자, 두 개 더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죠. A는 없는데요,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자, 8A가 1이기 때문에 A는 8분의 1이죠. 그죠? 그럼 5A가 답이니까 정답은 8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자, 정사면체 0, 2, 4, 6 적혀 있대. 그럼 얘를 던지면 바닥에 뭔가 이렇게 놓일 거 아니야? 그 바닥에 놓인 숫자 두 개의 평균을, 자, 확률 변수라고 한대. 그러면 확률 변수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까? 0, 2, 4, 6이 올 수 있잖아, 한 놈은. 또 한 놈 0, 2, 4, 6 올 수 있지. 자, 그냥 별거 아니니까 여기다가 평균 그냥 적어버릴까? 0, 0 나오면 평균이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이고 얘는 3이겠죠.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되죠? 빨리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능한 게 0부터 6까지 가능하죠. 근데 물어본 게 다 쓸 필요 없지 않니? 2 또는 4. 그럼 여기 2 밑에 적힌 확률하고 4 밑에 적힌 확률 더하라는 소리거든. 근데 내가 예시당 쪽에 표를 해놨기 때문에 전체 16개 중에서 2자나 4자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2자 여기 있고 이렇게 있죠. 2 3개, 4 3개, 그럼 6개. 16분의 6이라는 거죠. 그래서 8분의 3을 정답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왔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의 표를 그래프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산 확률 분포 표의 성질이 그래프에서 원리 그대로 작용을 하면 되는데 이런 성질이 있어. 자, 이산 확률 분포 표에서 두 번째 줄이 확률이잖아. 그러면 확률의 성질이 적용되니까 두 번째 줄에는 0부터 1 사이의 값만 올 수 있겠지. 두 번째 줄에 뭐 음수 올 수는 없잖아. 또는 1보다 큰 값이 써질 리는 없지. 그치?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 또는 그래프에서는 잘 생각해봐. 함수 값이 두 번째 줄, 표의 두 번째 줄 역할을 하는 거야. 함수 값이. 그러면 함수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고 1보다 큰 값도 나올 수 없고. 그치?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어떤 변수를 x라고 봤을 때 x축 위에서만 놀아야 된다고. x축 아래로 그래프가 내려올 수는 없는 거야. 뭐 만날 수는 있겠지. 0일 수는 있으니까. 또는 1보다 윗선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그래프적인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확률 그 분포표 아랫줄에 다 더하면 몇이었죠? 1이었죠. 마찬가지로 확률 그 밀도 함수 또는
연속 확률 변수는 구간이 있어. 얘들아. 뭐 사람의 키 그러면 무슨 뭐 15cm부터 뭐 4m까지 가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니? 어쨌거나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디. 근데 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아무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어지거든? 여기 2부터 4까지로 주어져 있잖아? 여기하고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야. 자, 확률 분포표 아랫줄 더한 게 1인 거하고 같은 원리야. 함수값의 총합이 그 넓이거든. 적분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는 구간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반드시 1이 된다. 그게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야. 그 다음에 주어진 구간에서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확률 분포표 중에서 뭐 x가 2 또는 4일 확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럼 x가 2인 거하고 4인 거 두 개 그냥 더했잖아. 마찬가지로 몇에서부터 몇 가지의 확률을 물어보면 몇에서부터 몇 가지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돼.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한다고 했어. 만약에 그럼 여기 넓이가 1이라고. 근데 문제가 C하고 D 사이의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나는 이 사이의 넓이 구하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쭉 나오게 되는 얘기인데 뭐냐, 확률 이퀄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아니 연속 확률 변수일 때 확률 1곧 뭐냐, 넓이. 이렇게 좀 딱 못 박아놓도록 하세요. 확률은 넓이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확률 밀도 함수래 얘가. 근데 얘는 지금 1,0을 지나가요. 근데 구간이 2부터 4래.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지?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위로 놀아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구간이 2부터 4까지니까 여기서 놀아야 된다고. 그리고 1은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직선이잖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저 직선을 대충 이렇게 그렸고요. 2하고 4 사이에 자, 이 부분이 만들어지죠. 자, 이 부분의 넓이가 1입니다.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2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2k가 되고 여기는 4일 때 함수값이기 때문에 6k가 돼요. 그래서 이거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버릴까? 2분의 1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하면 8k, 그 다음에 높이가 2야. 이게 1이기 때문에 자, k는 8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구간이 0부터 4까지 주어졌어. 근데 0하고 4 사이에 정중앙에 2가 있는데 그 뭐야? 2,0에서 V자로 꺾이는 그래프겠죠. 자, A가 음수면 V가 아니라 반대로 꺾일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왜죠? X축 위에서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이딴 식으로 이렇게 꺾인다는 거예요. 2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러분 0일 때 함수값하고 4일 때 함수값은 당연히 같겠지. 그러면 여기 넓이의 합이 1이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럼 여기 같을 거 아니니? 여기 두 개가? 그럼 여기 2분의 1이겠지. 맞죠? 여기 넓이가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여기 y절편은 여러분 2a거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그럼 넓이가 뭐가 돼? 2a가 되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a니까 2a가 2분의 1이야. 그럼 a는 몇이다? 4분의 1인 거예요. a가 나왔지? 4분의 1 어디서 나온 거야?
주어진 구간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라는 걸 통해서 A가 4분의 1인 걸 알았고 문제는 1부터 2분의 5까지. 그러면 1, 요 넓이 그 다음에 쟤는 2.5잖아. 얘들아 근데 얘가 여기가 1이면 여기 반이잖아. 그지? 그럼 넓이는 4분의 1 되는 거야. 있지? 근데 여기 넓이가 2분의 1이었지. 그럼 8분의 1이겠지. 여기 그나마 큰 여기는 8분의 1이야. 얘는 여기가 뭐야 0.5라는 거잖아. 요게 요 간격이 얘가 2인데 그럼 요 길이가 전체 4분의 1이지. 전체 4분의 1 닮은 비가 그러면 16분의 1 넓이는 그럼 2분의 1에 16분의 1이니까 32분의 1이야. 얘는 32분의 4고 그래서 답은 3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하고 확률 연속 확률 분포 두 개의 어떤 기본 개념적인 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자,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한 30분 정도면 이게 단원이 아예 끝나거든. 그러니까 끊지 않고 그 진도를 이거 끝날 때까지만 쭉 나가서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문제 풀면서 개별 질문을 조금 하는 시간으로 좀 릴렉스하게 갈 테니까 지금만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주사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주사위 아까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여기 확률이 적힌데 다 6분의 1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걸 생각하겠다는 거야.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평균 몇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선생님 1부터 6까지 더한다면 6으로 나누면 되지 않아요? 맞아. 1부터 6까지 더하면 21이거든. 그걸 6으로 나누면 2분의 7, 3.5. 주사위 한 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의 기대값은 3.5야. 그게 평균이야. 평균. 그래서 어떻게 했지 방금 선생님이? 1부터 6까지 다 더한다면 6으로 나눴지. 근데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니? 위아래를 곱해. 그 다음에 쭉 더해. 그 결과물 6개를. 그럼 몇 나오겠어? 3.5 나오겠지.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자 윗줄에 있는 거랑 밑에 줄에 있는 걸 곱해. 그래서 다 더하면 돼. 여기 밑에 줄에 있는 거 그냥 다 더하면 어떻게 돼? 1이야. 위에랑 곱한 다음에 더하면 뭐야? 그게 평균이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은 그렇게 구하면 돼. 그 다음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있는데 분산 표준 편차는 들어는 봤지? 자 분산은 뭐냐면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그래.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야.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걸 표준 편차라고. 자 135가 있어요 여러분. 평균은 3이죠? 3. 근데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 1이라는 녀석은 평균보다 2만큼 작죠. 3은 0이죠. 5는 2만큼 크죠. 요 세 개 적은 게 뭐야? 편차. 평균으로부터
이 값이 얼마만큼 크냐 작냐를 나타내는 게 편차고 편차의 합은 0이겠지. 그 다음에 편차를 제곱을 해. 왜 편차를 제곱을 하냐면 나는 이 세 개의 평균이 궁금하거든. 이 평균으로부터 얘네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고 싶은데 얘를 그대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어. 왜? 그대로 더하면 0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돌아. 어떻게?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면 8이죠. 그걸 3으로 나누면 3분의 8이지. 이게 뭐야? 분산. 뭐 한 거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 그게 표준 편차야. 그러면 내가 사실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분산보다는 표준 편차에 가까워. 왜냐하면 분산은 약간의 왜곡이 일어나. 나는 이 세 가지가 궁금한 거거든. 이 세 가지가 관심이 있는데 다 그냥 더하면 0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1차 왜곡이 일어난 거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완화시켜 주려고 다시 루트를 붙인 표준 편차가 사실은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거에 가까운 개념이야. 아무튼 분산은 좀 복잡하지만 외우세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거든. 그건 표준 편차는 뭐 외울 게 없지.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분산이 헷갈리니까 외우세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여기 A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 그냥 웃기려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죠. A 뭐 의미 있어? 8분의 A가 2니까 이거 몇이야?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편차를 먼저 구해야지. 그러면 편차는 평균하고의 차이잖아. 근데 여기 평균은 어떻게 구했지? 평균은 어떻게 구했지? 위아래를 그냥 곱해서 더하라 그랬지. 그럼 이건 0이고 8분의 3에다가 2분의 1에다가 4분의 3이죠. 그럼 이게 8분의 3, 4, 6이니까 8분의 13이죠. 평균이. 그러면 여기 x 위에다가 편차를 좀 적어볼게. 0에서 8분의 13을 빼는 거야. 8분의 13에서 얘를 빼는 게 아니라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3. 그 다음에 1은 마이너스 8분의 5. 2는 플러스 8분의 3. 얘는 8분의 15. 이렇게 돼. 위에 적은 게 뭐지? 편차. 근데 뭐 해야 돼? 편차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얘를 제곱을 해. 자, 하지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를 제곱을 해. 그럼 64분의 169 써지겠지. 여기 또 써지겠지. 그게 뭐야? 편차의 제곱이지. 그럼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그냥 밑에 거에다 곱하면 돼. 선생님 나눌 필요가 없나요? 이 부분 잘 들어. 확률 분포표인 경우에는 얘가 이미 나눠져서 들어간 숫자지. 여기가 무슨 도수 분포표처럼 도수가 써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눠져 있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곱한 다음에 나누는 게 아니라 곱해서 더하면 그게 평균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얘랑 곱하고 제곱한 거 얘랑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쭉 더하면 그게 뭐야? 분산.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 설명을 해줄게. 봐봐. 일반화 시켜갖고 여기가 x고 여기가 px. 여기 확률 변수가 x1부터 xn까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여기 합은 1이고 그리고 확률이
여기가 P1이고 여기가 P2고 여기가 P3고 여기가 Pn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우리가 이거 평균을 구했다고 치고 평균을 스몰 m이라고 할게. 스몰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편차를 여기 먼저 구하자니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 x1에서 스몰 m을 빼는 거지. 요 값에서 평균을 빼는 게 편차란 말이야. 여기는 x2 빼기 n이고 이런 식으로 가갖고 얘는 xn 빼기 n이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되죠. 제곱. 이게 뭐야? 편차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분산은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마지막으로 뭘 하라고 했지? 얘랑 얘랑 곱하는 거 아니니? x1 마이너스 m 곱하기 p1. 그 다음에 제곱 x2 마이너스 m의 제곱하고 p2를 곱하는 거고 쭉 해갖고 어디까지? xn 마이너스의 pn 평균의 제곱 곱하기 pn. 자, 이게 뭐야? 이게 분산 이잖아. 잘 봐. 여기서 얘를 전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전개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x1의 제곱 p1이 나오죠. x1의 제곱 p1. 여기 뭐가 나오니까 x2의 제곱 곱하기 p2가 나오고 마지막에 xn의 제곱 pn이 나오죠. 맞지?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2m에다가 x1, p1 이렇게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2m에다가 x2, p2 나오죠. 그래갖고 마이너스 2m에다 xn, pn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m 제곱 p1, m 제곱 p2 이렇게 나오죠. 그럼 m 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가 p1부터 여기 pn까지 더하는 게 나오죠. 자, 사실은 이 부분도 다시 쓸게. 마이너스 2m으로 묶어주면 x1, p1 x2, p2 뭐 이렇게 해갖고 xn, pn 이렇게 나온 거지. 지금 얘가 분산인데 정직하게 접근했을 때 얘가 분산인데 얘 전개해서 좀 장르별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잘 보자고. 먼저 첫 번째 줄의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잘 봐. 여기 x를 각각 제곱을 했지. 그리고 나서 밑에 확률이랑 곱해서 쭉 더했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 자, 여러분 여기 그대로 곱하면 뭐야? 평균. 근데 여기를 x제곱을 써. 여기 되지? x를 제곱을 해. 그리고 나서 밑에 거랑 곱해. 그게 뭐겠어? 제곱의 평균이야. 밑에 거랑 곱하면 그냥 평균이 되는 거야. 그냥 곱하면 평균. 제곱한 다음에 곱하면 제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곱해서 확률이랑 곱해서 더했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을 뜻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가 뭐야? 평균. 왜죠? 그냥 곱해서 더하라는 거 아니야? 그대로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죠. 평균이야 얘가. 얘가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평균? m이라고 지금 놓고 하는 거 아니니? m, 스몰 m. 그럼 얘가 스몰 m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지. 얘는 뭐죠? 얘는 그냥 지우면 되죠. 1이기 때문에. P1부터 Pn까지 더하면 1이잖아?
얘는 1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m제곱이고 여기는 플러스 m제곱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계산이 되면 뭐가 돼? 마이너스 m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m제곱. m제곱은 뭐야? m제곱은 m이 뭐라고 그랬지? 평균이죠. 그럼 얘는 평균의 제곱이야. 자, 두 개의 연결 부호는 지금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거야. 자,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선생님이 보여주고 끝나. 알 필요 없어. 선생님, 아까 내가 분산 여기 구하려고 시도했다가 어마어마한 뭔가 뭐에 봉착했었던 기억나지? 그래서 하다 말았잖아. 자, 그래서 분산의 개념은 그거지만 그거를 이렇게 정리했더니 심플하게 나왔어. 분산은 뭐하고 똑같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너네들 이제 올해 계속 입에 달고 살게 될 거야. 분산은 뭐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이에요. 빼는 거예요. 자, 결론이 그거야. 분산은 어떻게 해?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의 평균의 제곱. 자, JP 마이너스 PJ. 자, 문제 여기가 4분의 1이었지? 해볼게. 아, 평균 아까 몇이었지? 구했는데? 지워. 평균 몇이었지? 8분의 13. 자, 간다. 평균 구했어. 근데 표준 편차를 물어봤어. 그럼 분산을 구한다면 루트 씌워야 돼. 분산은 뭐라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뭐지? 얘를 제곱해갖고 위에다 써. x제곱 0, 1, 4, 9.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밑에 px하고 곱해서 더해. 그리고 나누는 게 아니야. 이미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돼. 그럼 8분의 3에다가 1에다가 자 4분의 9가 되죠. 그럼 이게 8분의 3, 8, 18 8분의 29 이게 뭐야? 제곱의 평균. 뭘 빼야 돼? 평균의 전체 제곱. 8분의 13의 제곱. 64분의 169. 그럼 이게 64분의 232. 169를 빼면 3, 63. 64분의 63. 자, 그게 분산이고요. 표준 편차는 8분의 루트 63. 다섯 개. 세 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데 거기서 세 개를 뽑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세 개가 당첨이고 네 개가 꽝이야. 여기서 몇 개를 뽑아? 세 개. 거기에 들어있는 당첨 제비의 수가 확률 변수야. 그럼 확률 변수 x는 0부터 1, 2, 3 가능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7개에서 3개를 뽑는 거죠. 그럼 7C3이죠. 7C3 계산부터 해놓고 35. 얘네들 다 분모는 35. 자, 그럼 빵개가 당첨되는 것은? 그러니까 당첨이 빵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꽝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니까 4C3만 하면 되겠죠. 그게 4.
그 다음에 여기 3은 1. 왜? 당첨. 3C3. 한 가지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해볼까? 두 개가 당첨이야. 그러면 3C2를 해야 되고 꽝을 하나 뽑아야 되니까 3C2 곱하기 4C1이거든. 그럼 이게 3이고 이게 4이기 때문에 12가 되죠.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는 안 했어. 왜? 여기는 숫자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냥 구하기가 귀찮아. 그럼 요 세 개 구했잖아? 1에서 빼주는 게 좋겠다는 거지. 자,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는 것도 필요해. 이게 16, 17이니까 여기가 18이야. 괜찮죠? 자, 이렇게 됐어. 분산을 물어봤어요. 분산. Vx 그러면 분산 V 약간 재밌는 정도였는데 아예 반응이 시큰둥하구나. 분산을 구하는 거야. 분산은 뭐라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X제곱. 얘를 제곱을 해. 그럼 0, 1, 4, 9가 되죠. 그래서 이 밑에 거랑 곱해서 더해. 그게 제곱의 평균이야. 그 다음에 그냥 제곱하기 전 상태를 곱해. 그럼 그거는 평균이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그냥 곱해서 나온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무슨 구몬 수학학원이 아니잖아. 자, 안 해도 되겠지?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시고요. 내가 살짝 잠깐 암산을 했더니 49분의 24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자, 기대값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기대값이라는 것은 평균하고 같은 용어인데 뭔가 돈이랑 관계될 때 기대값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별도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평균이다.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되겠다. 있잖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거를 우리 배웠던 거에 좀 응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빵원을 받을 수 있죠. 빵원 재수가 오직이 없어. 맥스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200원. 자, 어떤 행운의 느낌에 비해서 얻어가는 돈은 좀 미미하네. 200원. 그러면 50원 받을 수 있고 100원 받을 수 있고 150원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죠. 200원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전체 경우의 수는 여러분 8가지 아니겠어? 그죠? 8가지. 그럼 8분의 몇이죠? 자, 10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선택이 앞뒤 두 가지, 앞뒤 두 가지, 앞뒤 두 가지니까 총 8가지의 선택이 있잖아. 그러면은 빵원이라는 얘기는 뒤디디 이해되지? 한 가지. 200원도 앞 한 가지. 50원은 두 가지 아니니? 얘는 뒤고 얘가 앞이고 뒤거나 뒤고 앞이거나 두 가지. 100원은 두 가지죠. 얘만 앞이 나오거나 얘네 둘 다 앞이고 얘가 뒤거나. 150원은 두 가지. 이렇게 앞이거나 이렇게 앞이거나. 됐죠? 자, 기대값이란 건 별게 아니라고.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위아래를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이제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30점이 나왔어. 그럴 수 있잖니? 30 너무 어렵게 내갖고 30점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 뭔가 그 사교육 완화 뭐 정책을 취하는 국정 운영을 저해하는 어떤 시험이다. 뭐 그래갖고 감사가 나오면 적발리는 아주 큰일이 나게 생겼어. 그래서 학교에서 꼼수를 쓴 거야. 근데 공평하게 아이들의 반발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떤 꼼수를 쓰냐면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10점씩 높여줬어. 무조건 모든 학생의 점수를 10점을 높여줬어. 최고 득점자도 60점밖에 안 돼. 그럼 뭐 10점 높여줘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러면 모든 학생의 점수를 10점 높여줬다. 그러면 평균 몇 점 높아지겠니? 10점이 높아지겠지. 이해되지? 더하거나 빼면 그대로 평균에 반영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10점 높여줬더니 40점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2배를 해줬어. 점수를 2배를 해준 다음에 아까 1등이 몇 점이었다고 그랬지? 그럼 걔는 120점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그러니까 x의 평균이 우리 보통 평균은 문자 하나로 나타낼 때는 스몰 m이라고 쓰고 뭔가 이렇게 변수를 나타내게끔 할 때는 변수에 괄호치고 자 라지 e라고 써. expectation 기대. 그래서 x의 평균이 만약에 30이라면 아까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0의 평균은 뭐라고? 40. 자, 뭐를 하는 거냐면 각자 2배를 해, 성적을. 근데 120점이 나타나가지고 20을 뺀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평균이? 40이 되겠죠? 이 2배 한 다음에 20을 빼줍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평균은 곱해지는 거, 더해지는 거, 빼지는 거 고스란히 그대로 그냥 해주면 돼. 고스란히 영향을 준다. 즉 expectation ax 더하기 b는 이렇게 된다. a expectation x 플러스 b. 그냥 느낌 그대로 그냥 계산해주면 그 끝이야. 그런데 평균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했을 때 평균도 그대로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고 분산은 잘 들어. 분산은 그 각각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그 나타내는 지표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국영수가 있는데 뭐 111이면 좋겠지만 얘네들이 어떤 애가 2등급 이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성적표가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은 국영수 합이 똑같지. 6이잖아. 그럼 어떻게 뭐 국영수 성적은 비슷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평균은 2잖아. 근데 그 각각의
지표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지. 얘는 흔히 우리 일상적으로 성적이 고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얘는 과목별 편차가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걸 나타내는 값인 거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고르냐 그렇지 않냐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예로 돌아가서 평균이 아까 30이었는데 점수를 다 모든 학생 점수를 10으로 올려줬어.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변동이 없지. 점수 차이, 아이들마다 점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인데 분산이라는 게 똑같이 올라갔으면 차이는 변동이 없잖아. 그치? 그러므로 더하거나 빼는 경우에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해. 아시겠죠? 영향을 못 줘. 그 다음에 아까 성적을 2배를 해준 그 예가 있었잖아. 성적을 애들 다 2배를 해.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될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지. 어떤 애가 점수가 20점, 30점, 40점이었어. 그럼 얘네들 차이가 10점씩 나잖아 지금. 정확한 분산 값은 구해봐야겠지만 느낌적으로. 근데 얘를 2배를 해줘서 성적을 그럼 4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됐지. 그럼 얘네들 사이에 점수 차이가 변동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는 분산에 영향을 줘. 여기서 10점을 더했어. 그럼 얘는 30이 되고 얘는 40이 되고 얘는 50이 되지. 아까 여기서 발생한 점수 차이랑 여기서 발생한 점수 차이는 그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더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는 분산에 영향이 없고 곱하기는 영향을 준단 말이지. 얼만큼 영향을 줄까? 자, 분산은 무조건 제곱이야. 그냥 깊이 알려고 하지 마. 그냥 제곱배로 영향을 준다. 분산 자체가 제곱 개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든 데이터를 2씩 곱하기 2를 했잖아. 그럼 분산은 원래 거에서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2의 제곱 4배가 돼. 제곱배로 영향을 준다. 표준 편차는 그대로 영향을 줘. 그런데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붙이는 건데 뿔마가 아니라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야.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야.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대로 영향을 주는데 음수인 경우에는 자, 플러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값배로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래. 평균은 곱하기, 더하기, 빼기 모두 고스란히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자, 분산은 더하기, 빼기는 영향이 없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해진 게 제곱배로 영향을 준다. 표준 편차는 그대로 영향을 준다. 더하기, 빼기는 표준 편차도 영향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501번을 보시면 이 소리예요. expectation x가 마이너스 1이고 vx가 2라는 소리예요. 이 상태에서 expectation y, 자, expectation y가 1이라는 소리인데 y는 사실은 ax 더하기 b라면 이게 1. 그 다음에 v의 ax 더하기 b가 몇? 2. 여기서 그냥 a, b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expectation은 뭐라 그랬지? 그대로 영향을 준다고. a expectation x 더하기 b야. 이게 1. 근데 expectation x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봐. v는 뒤에 더하기 빼기는 영향을 안 준다. 여기 더하기 b는 v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버려. 이해되지? 더하기 빼기는 영향 안 주는 거 내가 설명했잖아. 그 대신에 여기 x에 곱해져 있는 a가 제곱배로 영향을 줘. 그래서 a 제곱에 vx가 이게 2. 근데 vx가 2이기 때문에 a 제곱이 1. 이게 2. 그래서 a 제곱은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1이고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b는 2가 돼서 a 더하기 b는 3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운 거에 총정리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확률 분포표에서 밑에 있는 거 싹 더하면 1이기 때문에 자, 4a가 1이죠. 그래서 a가 4분의 1.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 4분의 1, 4분의 1. 자, 이것은 초등학교 내용이라고 했어. 자, 평균부터 구해볼게. 평균은 위아래 곱해서 더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4분의 1을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자, 구하라는 말 없는데요, 선생님. 자, 표준 편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분산을 구해야 되고,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제곱의 평균은 x 위에다가 제곱을 해서 쓰세요. 그 다음에 밑에 확률하고 곱해서 더하세요. 그럼 여기 4분의 3 돼요. 됐죠? 그러면 vx는 제곱의 평균인 4분의 3에서 평균인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을 빼는 거야. 그래서 16분의 1을 빼는 거야. 그래서 16분의 11이 돼. 괜찮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를 붙인 게 자,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이 돼지꼬리처럼 생긴 거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어. 시그마 x는 4분의 루트 11. 여기까지 됐죠?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4x 더하기 5의 표준 편차. 그런데 분산 표준 편차는 뒤에 더해진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지워버리는 거고. 자, 표준 편차는 그대로 x에 곱해진 거 그대로 4배에다가 표준 편차 4분의 루트 11이 곱해져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거를 모두 망라한 종합 어떤 세트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파란 거 3개, 노란 거 2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냈을 때 나오는 노란 공의 개수는 그게 확률 변수 x. 그럼 얘는요 0부터 1, 이 2개가 가능하죠. 전체 경우의 수는 5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5시 12입니다. 자, 빵개라는 얘기는 노란 게 빵개라는 얘기니까 파란 거 3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는 얘기죠. 3시 2가 되니까 여기 3이 옵니다. 그 다음에 2개라는 얘기는 노란 거 2개에서 노란 거 2개에서 2개를 꺼내는 거니까 2시 2가 돼서 여기는 1이야. 그러면 10분의 6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는 할 것도 없이 10분의 6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차근차근 해봅시다. 평균은 자, 10분의 8, 5분의 4가 돼요.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제곱에서 위에다 쓰시고 곱해서 더하시면 10분의 6에다가 10분의 4가 되니까 어우 좋아. 제곱 평균이 1이에요. 그럼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 1에서 평균의 전체 제곱 25분의 16을 빼니까 오호라 25분의 9. 분산이 25분의 9예요. 자, 5x 더하기 3의 v 물어본 거거든. 자, 분산 표준 편차 뒤에 더해진 건 지워. 그 다음에 분산은 항상 제곱배기 때문에 25vx가 답이겠죠. 25를 갖다 여기다 곱하면 자, 답은 9로 딱 떨어지겠다.